자,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이야기는요. 바로 킬체인입니다. 이게 뭐냐면 군사 공격의 처음부터 끝까지 그 모든 과정에 인공지능이 얼마나 깊숙이 들어와 있는지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어쩌면 조금은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상 한번 해보셨나요? AI가,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전쟁 전체를 계획한다? 이거 완전 SF 영화에나 나올 법한 얘기 같지 않으세요? 그런데 말이죠. 놀랍게도 그게 이미 현실이 됐습니다. 더 이상 상상이 아니에요.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는 거죠. 자, 그럼 그 현실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바로 미국의 대이란 군사작전, 이름하여 장대한 분노 작전인데요. 이 작전 계획을 세우는데 엔트로픽이라는 회사가 만든 AI, 클로드가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정말 놀랍죠? 자, AI가 정확히 뭘 했는지 알려면 킬체인이라는 개념을 좀 알아야 해요. 어려운 거 아니고요. 간단히 말해서 적을 발견하고 적을 공격해야겠다 결정하고 실제로 공격하는 이 모든 단계를 묶어서 부르는 말입니다. 근데 이제는 이 모든 과정에 가장 중심에 AI가 딱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AI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군대를 돕느냐? 딱 4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데이터를 막 긁어 모아요. 팔란티어 같은 회사의 플랫폼이 위성사진, 드론 영상, 통신 정보까지 온갖 걸 실시간으로 수집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단계가 바로 AI의 분석인데요. 클로드 같은 AI가 이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순식간에 분석해서 이건 위협이다, 이런 작전이 가능하다 같은 시나리오를 짜내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구체적인 행동을 제안합니다. 적이 공격하세요 하고요.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위험평가, 그러니까 혹시라도 민간인이 다칠 확률까지 다 계산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휘관이 닫는 보고서는 이런 식이에요. AI가 모든 정보를 종합해서 딱 알려주는 거죠. 보고합니다. 적 지휘관이 A 가옥에 있을 확률 80%, 지금 타격 시 민간인 사상자 발생 확률 5% 미만. 이렇게 아주 구체적인 작전안을 눈앞에 딱 보여주는 겁니다. 아니 근데 왜 이렇게까지 AI에 의존하게 된 걸까요? 사실 이 엄청난 기술 변화 뒤에는요, 과거 전쟁에서 얻은 아주 뼈아픈 교훈이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라크 전쟁, 아프가니스탄 전쟁 기억나시죠? 정말 끝도 없이 길어졌잖아요. 엄청난 돈과 군인들의 희생, 그리고 기약 없는 안정화 작전 때문에 모두가 지쳤죠. 미국은 이제 그런 식의 수모전은 절대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의 판도를 완전히 바꾸고 있어요. 바로 AI를 이용해서 빠르고 정확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끝내는 걸로요. 그래서 새로운 목표가 뭐냐? 바로 이겁니다. 6주 안에 전쟁을 끝낸다. 단기 결전이죠. 이걸 가능하게 만드는 핵심 열쇠가 바로 AI의 그 엄청난 데이터 처리 속도와 정확성인 거고요. 이게 근데 미국만 이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전 세계가 AI 군비 경쟁에 불이 붙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라벤더라는 시스템으로 아예 타겟을 자동으로 찾아내고 있고요. 우리나라 역시 국방 AI로 완전히 바꾸겠다고 선언하면서 이 경쟁에 뛰어들었죠. 자, 그런데요. 이렇게 엄청난 발전 뒤에는 아주 어두운 그림자가 따라옵니다. 바로 인간의 역할에 대한 문제예요. AI가 모든 걸 다 분석해서 공격하세요 라고 할 때 인간은 그저 승인 버튼만 누르는 일종의 고무도장 같은 존재가 되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윤리적인 고민 없이 오직 데이터랑 확률만 보고 판단하는 AI는 과연 어떤 선택을 내리게 될까요? 95%. 이 숫자가 뭘 의미하는지 들으시면 정말 소름이 돋을 겁니다. 한 연구에서요, 여러 AI 모델들한테 가상으로 전쟁 시뮬레이션을 시켜봤대요. 그랬더니 글쎄 95%의 AI가 대화나 협상 같은 외교적인 해법 대신에 핵 공격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와, 이건 AI가 사람 목숨의 무게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직 숫자로 된 승리 확률에만 집착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무서운 결과죠. 그리고 이런 알고리즘의 냉혹한 계산법은 더 이상 가상 시뮬레이션 속 얘기가 아닙니다. 현실이죠. 이스라엘의 라벤더라는 AI 시스템이 정말 큰 논란이 됐었죠. 하마스 대원 1명을 잡기 위해서 민간인 15명에서 20명까지의 희생은 허용할 수 있다고 계산했고요. 만약 그게 고위 지휘관이라면 무려 100명이 넘는 민간인 희생까지도 괜찮다고 봤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엄청난 비난을 받았죠. 몇 개 오준요. 최근 이란 공습 때 실수로 폭격된 초등학교에서 목숨을 잃은 민간인의 숫자입니다. 이 끔찍한 비극이
과연 AI가 계산한 그 허용 가능한 피해 범위 안에 있었던 건 아닐까요? 많은 전문가들이 바로 이 지점에서 아주 무거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자, 바로 여기서 이 이야기의 핵심 갈등이 터져 나옵니다. 이 AI 클로드를 만든 회사 엔트로픽이 미 정부에 더는 못하겠다고 선을 그은 겁니다. 엔트로픽이 내건 레드라인은 딱 두 가지였어요. 첫째, 우리 기술로 자국민을 대규모로 감시하는 데 쓸 수 없다. 둘째, 인간의 최종 승인 없이 AI가 알아서 사람을 죽이는 완전 자율 살상 무기에는 절대 우리 기술을 쓸 수 없다. 아주 명확하게 선언한 거죠. 결국 이렇게 된 겁니다. 기술을 만든 기업의 양심과 나라를 지켜야 한다는 정부의 국가 안보 논리가 정면으로 쾅 하고 부딪힌 거죠. 엔트로픽 CEO의 말을 들어보면요. 우리도 애국자다. 하지만 우리가 만든 기술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완벽하게 책임질 수 없는 상황에서 양심상 그런 요구에 응할 수는 없다. 이렇게 기술적인 책임의 한계를 딱 그은 겁니다. 하지만 정부의 입장은 아주 단호했어요.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죠. 미국의 안보는 우리 정부가 결정한다. 현실도 모르는 AI 회사, 괴짜들이 결정하게 놔둘 순 없다. 이렇게 아주 강하게 맞받아친 겁니다. 자,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근본적이고 어려운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AI 알고리즘이 공격하라고 추천하고 인간은 그저 그 결정에 승인 버튼만 누른다면 만약 거기서 끔찍한 비극이 생겼을 때 그 진짜 책임은 과연 누구에게 있는 걸까요? AI일까요? 버튼을 누른 사람일까요? 아니면 그 시스템을 만든 사람일까요? 아마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우리가 앞으로 마주할 이 새로운 시대의 가장 큰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